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다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일 오후 7시 2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BMW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 불로 엔진룸 등 가솔린 차량의 일부가 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가 화재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은 출동 23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의 소유주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으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 50분쯤 김포시 대곡면에 위치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7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6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9대 계양구의회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후반기 의장을 맡은 신정숙 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이번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꼽았는데요. 신 의장을 만나 계양구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의장 신정숙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핵심 운영 방향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며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보고 듣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지역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과는 정책 실행을, 지역사회단체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고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구의 미래를 책임질 테크노밸리와 계양산업단지 조성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앵커 시설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연결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장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계양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이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계양구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이 중요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주요 현안들은 세심하게 챙기며 국민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계양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동기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삶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제 의정 활동의 핵심입니다. 이 목표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 모임이 지난 19일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사전 정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발굴 연구 용역에 앞서 보다 나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업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의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협의회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조협의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돌려본 단체 채팅방이 운영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 중인데요.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천 지역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허위 성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해 질병관리청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26만 2천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구매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공급해 8월 안에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구매한 치료제를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우선 공급하고 10월 이후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37만 호 재건축 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보정 개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 물량을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수요를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아이패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역 아이패스는 전용카드에 8만 원을 충전한 뒤 처음 승차한 날부터 30일간 횟수 제한 없이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용 가능한 버스는 인천에서 서울 직행좌석과 광역 급행버스, BRT 등 26개 노선 210여 대입니다. 인천 지역을 운행하지만 인천시가 운영하지 않는 M6410번 광역급행버스와 3001번, 3002번 광역버스, 6770번, 6777, 6777-1번 공항버스는 광역 아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역 아이패스 전용카드는 인천 지역 GS25 편의점이나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기요금은 전국 GS25 편의점과 인천 광역 아이패스 앱을 통해 충전하면 됩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동의 즐거움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인천 아이패스는 현재 18만 6천 명이 가입해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납세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파주시의 주택을 1억 5천여만 원에 팔았지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습니다. C씨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지만 매수자의 아버지가 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시작 2달여 만에 3,023가구에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사업 지역은 사전 협의된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사촌인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 방식 변경 조례안을 재추진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복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역 화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됩니다. 인천시는 공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지원 전담 인력을 운영해 2년간 929개 기업에 총 3,575명 인력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원이 있었던 공항 관련 기업들이 여객 회복에 따라 채용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2022년 7월 인천공항 관련 기업 채용 지원 전담 인력을 구성해 올해 6월 말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전담 인력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초지자체 7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9곳 등 24개 기관에 31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관련 기업에 대한 채용을 지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